안녕하세요. 페이콘 대표 황영택입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대부분 블록체인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과연 그 철학들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이게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해당 산업에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 비즈니스 니즈라는 것은 첫 번째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맞춰주지 못했던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더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장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생각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저희가 발견했던 시장의 니즈, 그리고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페이 프로토콜 프로젝트들을 저희 구현을 했는지 설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 컷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두 개의 이미지 컷이 약간 상반됩니다. 왼쪽은 IMF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전기값을 낼 때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56% 이상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것 같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암호화폐가 많이 결제될 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이미지 컷인데, 실제 사용하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왜 앞으로의 암호화폐가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저희 생각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들을 우리 암호화폐 업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특히 결제 시장에서 가맹점들의 니즈는 아주 분명합니다. 일단 낮은 가맹점 수수료, 그 다음에 빠른 정산 주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편리하고 한번 연동되면 특별한,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자동으로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중간자를 없애고 결제 프로세스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빠른 정산 주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고 연동했을 때 특별한 불편 없이 아무런 행동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 시스템까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이 표는 뭐 잘 알다시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서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들입니다. 탈중앙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와 보안, 거래 투명성, 보상, 가격 변동성, 이런 키워드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구현하려고 하는 철학과 개념들입니다. 이런 개념과 철학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라든지 다른 이론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블록체인 행위자들의 행위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과 장치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토큰 이코노미라고도 하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큰 이코노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래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위해서 거래 참여자들에게 스테이크나 맨데이트나 보호팀과 같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가맹점들은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빠른 정산 주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는 결국 그 참여자들에게 스테이크나 맨데이트나 보호팀 같은 어떤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페이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획할 때
저희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결제 시장이라는 거에 참여자가 주 참여자들이 가맹점과 그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스테이크와 맨데이트나 보팅 이런 행위에 참여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만들어내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페이 프로토콜의 초기 버전의 백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실제 현장으로 나가서 가맹점과 제휴하고 이런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빠른 정산기를 이용하려면 당신들이 이런 합의 과정에 합의 알고리즘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맹점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제까지 결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결제 툴들이 있는데 누구도 가맹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내가 낮은 가맹점 수수료도 좋고 빠른 정산지도 좋은데 나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면 난 이걸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암호화폐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간단히 여기 요약을 했지만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한 토큰 이코노미, 그래서 뭔가 참여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 탈중앙화를 요구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철학을 만들어 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나는 모르겠고 탈중앙화도 모르겠고 블록체인도 모르겠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주기 그리고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개 간에 굉장한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며 확인하면서 사실 저희 프로젝트를 한번 접었습니다. 접고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백서라든지 개념을 다 없애고 새로 맨바닥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보여지는 큰 그 우려사항들과 시장의 기조와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철학이고요. 근데 이게 개인의 결제 내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공개됐을 때가 상당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의 결제 내역들은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이게 오픈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범죄까지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더스캔이라든지 블록 익스플로러로 개인의 결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블록에는 대부분 원래 주소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제로 들어가면 약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페이 프로토콜의 POC를 진행하면서 올해 2월 달에 저희 단알 임직원들과 자회사 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직원 한 명과 동행해서 그 달콤 커피의 매장에서 이 사람이 PCI 금액을 얼마를 결제하는지 결제한 시간은 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블록 익스플로러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0건의 테스트가 모두 다 사용자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과거에 거래했던 내역까지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제 내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만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사용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정보들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맹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거래, 결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가맹점의 매출 정보가 전부 오픈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특정한 가맹점의 매출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다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는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어떤 정보는 내가 오픈을 해야 되고 어떤 정보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오픈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레귤레이션 이슈입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그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화되는 레귤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 레귤레이션 이슈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암호화폐 기반의 이 결제 시스템이 적법하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가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들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충분히 구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FATF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들은 KYC나 AML들의 장치들을 다 구비하도록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니즈들을 정리해보자면 몇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해당 비즈니스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입니다. 블록체인의 그 프로젝트에도 어떤 수익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되지만, 그 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참여자들, 이용자들,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들에게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건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결제 비즈니스 안에서 가맹점과 이용자들은 블록체인의 어떤 합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어떤 혜택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싶지 않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자들에든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실사용 가능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특정 비즈니스 영역, 아주 제한되지만 전문적인 특정 비즈니스 영역에만 활용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다소 부족하지만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과연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향후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코업해야 될 파트너들과의 관계 설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의 어떤 시장의 기술들과 이런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우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지속 가능한 결제 비즈니스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나오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페이코이즈와 페이프로젝트는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네트워크 상에서 특별하게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해서 행위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들과 일반 사용자 부분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오프체인으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 알고리즘에 들어오지 않고도 이 가맹점은 낮은 가맹점 수수료, 빠른 정산기기, 편리한 시스템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은 낮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서 결제 혜택을 받게 되고 페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참여자는 원래 프로바이더와 피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합의하고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원래 프로바이더는 자사의 서비스에 페이 프로토콜의 결제 기능을 붙이거나 페이 프로토콜의 결제 기능을 활용해서 자사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확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자신의 고객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페이 프로토콜의 기능적인 한계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KYC나 AML 등의 레귤레이션 이슈를 같이 해결해주는 기능도 맡게 됩니다. 페이 프로토콜의 원래 프로바이더들은, 예를 들자면 여행 앱 같은 경우는 페이 프로토콜의 원래 프로바이더로 참여함으로써 자사의 앱 회원들에게
전 세계 어디서나 페이 프로토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제 기능을 활용해서 자사의 회원들에게 수익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페이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피어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역, 업종, 환경들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페이 프로토콜의 다양한 가맹점들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래 프로바이더로 직접 참여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같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냐는 이 질문은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하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기존의 우리 사업 모델들을 대부분 블록체인의 철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이 구현하고 싶은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 투명한 거래 정보 오픈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이라는 이슈로 점점 실생활에 고객들한테 다가갈 때 그때 고민은 고객들은 전혀 다른 뷰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보다 과연 저 툴이 더 유용할까? 더 편리할까?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의 철학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정말 비즈니스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비즈니스의 니즈가 무엇이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프로젝트들이 변화되고 변형되고 때로는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즈니스 사업 분야와 환경에 따라서 최적화된 합의 알고리즘과 토큰 이코노미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걸 찾아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날의 사내 프로젝트로 시작한 저희 페이 프로토콜은 지난 2년 동안 시간 동안 결제 비즈니스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날의 지난 20년 동안 결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비즈니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유들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결제 시장은 어떤 걸 요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제공할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최근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미노, 세븐일레븐, 달콤커피에서 저희 결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500개 이상의 가맹점들에서 저희 결제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원래 가입자 수 10만 명, 그리고 일거래 건수 1000건, 그리고 거래 금액 1억 원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맹점들은 계속 확대될 거고요. 내년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편리하게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페이코인과 페이프로젝트 팀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업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실제 사용해서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